우리 학원은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학생 모집이 어렵다고요? 그럴 때는 수강료에 맞게 내 수업의 가치를 높이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알아보고요. 그 책 안에서 나오는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신규 상담을 불러오는 학원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은 러셀 브런슨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작가는 1,0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기업을 단숨에 읽어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책은 블로그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퍼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객이 나를 처음 알게 되고 신뢰하고 마지막에 구매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널 마케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러셀 브런슨은 책에서 4가지 비밀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큰 돈을 주고 컨설팅을 맡긴다면 이 4가지 비밀 공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당신이 꿈에 그리는 꿈의 고객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화장품을 팔 때 모든 여성들에게 다 파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고객이 뾰족해지고 나의 매출이나 나의 브랜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관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어떤 미끼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그 고객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미끼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러셀 브런슨은 이 미끼에서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후크라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후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마케팅 상에서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후크, 스토리, 제안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러셀 브런슨이 강연에서 사용했던 미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브런슨이 강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아이폰을 600달러를 주고 샀는데 분명히 10분 안에 이걸 10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그 이후에 러셀 브런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핸드폰 안에는 10년간 내가 모은 전자책이 들어있고 지금은 품절돼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전자책의 목록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열어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쭉 읊으면서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러셀 브런슨이 추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랑 한번 연락을 해봐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사용하면 나랑 평생 무료로 상담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너는 나랑 무료로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회사 구글 드라이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재무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한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10만 달러에 사실 분 계십니까? 라고 하자 3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셀 브런슨은 가격 저항을 극복을 하려면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달러의 핸드폰 안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후크 스토리 제안 이 공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을 후크했습니다. 10분 안에 누군가 이 핸드폰을 10만 달러에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때 누가 저걸 10만 달러에 사 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이 핸드폰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하죠. 10만 달러에 살 사람 있니? 라고 물어보자 그때는 3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 후크 스토리 제안 공식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의 고객, 내가 원하는 고객을 찾을 때까지는 후크를 계속 던지셔야 되고요. 후크에 걸려서 들어온 고객들이 있다면 그 고객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읽는 나의 꿈의 고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혹은 나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학원 블로그에 입혀본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후크 부분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다양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러셀 브런슨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들은 어떤 후크에 반응할지 우린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제목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시고요. 그 제목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만드시려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이거 궁금한데? 혹은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적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욕망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욕망하는 언어, 예를 들면 서울대 1등급, 의대, 원어민처럼 영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들을 블로그 제목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에 더 눈길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용어에서도 손실회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눈길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숫자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생은 꼭 하는 습관, 이런 것보다는 의대생의 95%가 매일 하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고 누군가 조사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잘 이용하시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도 궁금해서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잘 써놓으시고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상위 노출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에서는 사람들이 내 상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풀어가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가장 먼저 제목에서 사람들을 후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에서 의대생의 95%가 하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와서는 내 학원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다 이탈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95%의 학생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습관을 기르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후크한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블로그 내용 자체에서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냥 핸드폰을 10만 달러에 판다라고 하면 아무도 사지 않았겠지만 핸드폰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고 나면 10만 달러가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내는 수강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강료를 내고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고 나가면 이것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혹은 공포심을 자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잘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업계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소비재를 살 때는 네이버나 인스타에 광고가 떠도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세 페이지 쭉 읽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 학원에서는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에서도 원장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은 제안입니다. 내가 담고 있는 스토리에서는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블로그 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잘해서 무엇을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영어 문법을 미리 다 초등학교 때 끝내놓고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과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수능을 잘 맞게 해주겠다 라든지 직장인을 상대로 비즈니스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줘서 당장 회의에 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강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얻은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잘해서 끝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회들이 올 수 있는지 혹은 영어를 잘하게 돼서 수학을 잘하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미래들이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교육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결국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커리큘럼일 수도 있지만 수강료 혜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특강이라든지 무료 강의라든지 모든 것들 원장님이 제공하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러셀 브런슨이 이야기하는
후크, 스토리, 제한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공식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블로그에 자주 사용해 보시면서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광고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 공식에 맞추어서 스토리를 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